안녕하세요. 드림정리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 가지고 왔어요.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가지고 왔습니다. 존 맥스웰 많이 들어보셨죠? 며칠 전에 끝냈던 나의 성공지도 그 저자와 같은 동일한 분이시고요. 그때도 잠깐 설명했듯이 존 맥스웰은 목사님이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 선구자이시기도 하고 5천만 명의 리더를 발굴하시고 양육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 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집필을 하셨고 정말 위대한 리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책의 리뷰를 잠깐 보면 10년 동안 저자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닌 리더십 책이다. 이 책은 리더로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는 독자에게는 여행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리더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에게는 복습의 기회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존 맥스웰이 제시하는 법칙 하나하나가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어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리더십의 전체 모습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사와 팀원들 모두를 위한 필독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을 특히 추천하는 이유는 존 맥스웰이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리더. 리더라고 하면은 어떠한 지위나 아니면 명성,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음, 정말 그런 것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정말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꿈꾸고 있고 지금 또 그 위치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 조직에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 방향이라든지 안내자 역할, 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이 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는 그 리더는 어떤 정신적 지주, 네, 그런 지주가 되어야 되고, 또 리더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힘이냐? 돈도 있어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체력도 따라줘야 될 것 같고, 네. 리더는 한 가지만 갖추어지고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 리더의 길을 절대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합일 것 같아요. 복합. 네.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 그리고 그 조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리더는 희생과 봉사를 감수해야 되고, 네.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범이에요. 모범. 네. 모범으로서 그 조직을 대해야 되고, 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이 책이, 이 책이 한 21가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21가지를 모두를 정말 실행을 한다면 정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을 한다면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조금 사셔가지고 접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렇게 깨알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열망을 하고 제가 그런 기대를 하니까 이렇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제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체득이 안 돼 있고 내 몸에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 또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네, 이런 과정 겪으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음 부지런히 네, 저도 따라갈게요. 네. 성공하는 리더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쉼없는 자기 훈련과 인내로 이루어진다. 네. 리더는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게 리더돼요.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훈련과 인내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 1장이에요. 한계의 법칙. 한계의 법칙. 잠깐, 보이신가요?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보이신가요? 한계의 법칙. 네. 한계의 법칙이란 한마디로 리더십 역량이 한 사람의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는 덮개라는 뜻이다. 한계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리더십 역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은 낮고,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은 높다. 예를 들어 당신의 리더십 역량이 8이라면 당신의 성공 수준은 7을 넘을 수 없고, 리더십 역량이 4라면 성공 수준은 3을 넘을 수 없다. 당신의 리더십 역량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 개인과 당신이 맡고 있는 조직의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 해요. 만약에 그 리더의 수준이 영향력의 수준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원들의 성공 여부는 9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만약에 리더십의 역량이 5라고 한다면 그 조직원의 성공 여부는 4까지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이 조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리더십의 역량, 그리고 조직원들이 성공 여부, 이게 절대적으로 비례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더라고 자칭 리더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조직원들의 미래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리더는 책임과 고난도 한 몸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책임, 고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조직원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리더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창업자가 딕과 모리스라는 형제였대요. 이 형제가 맥도날드를 창립하면서 자동차 드라이브인 식당, 우리 지금도 그거 있죠? 자동차 시스템, 그 뭐지? 차에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네, 음식까지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딕과 모리스. 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성공을 거뒀대요. 엄청난 부도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면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한테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프랜차이즈, 이게 단독으로 하고 있었을 때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프랜차이즈를 형성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영향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프랜차이저들을 다 그런 리더십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그래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이 조금 높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공을 거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네. 성공은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 높이 올라가고자 할수록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하다. 네. 아까 제가 리더십의 역량 그리고 조직원들의 성공 여부 그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고, 조직의 방향을 바꾸려면 리더를 바꿔라. 리더십 역량은 언제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한계를 결정한다. 리더십이 강하면 조직의 성공의 한계는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계는 낮다. 그 때문에 조직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십을 찾게 된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의 조직의 성과는 리더십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항상 강인하고 멋지고 카리스마를 느끼게 하는 모습일까? 리더의 능력은 어떻게 측정할까? 두 사람을 세워놓고 비교했을 때 곧바로 누가 더 뛰어난 리더인지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첫 인상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바로 테레사 수녀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작고 여린 여성. 그러나 그녀는 엄청난 힘을 가진 리더였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테레사 수녀가 마더 테레사의 단순한 길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것을 도왔던 루신다 바디는 이렇게 말했다. 테레사 수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킨 사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할 조직을 만든 사람, 그 조직의 규약을 만들고 세계 각국에 지부를 세운 열정적인 기업가, 바로 그 자체이다. 여러분, 영향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끌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듣는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영향력 그 자체이다. 영향력.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종종 오해하곤 한다. 누군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면 리더라고 생각한다. 물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조직의 책임자가 리더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리더십에 있어 지위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지명되거나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오직 영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향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위가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지만은 이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본인한테 그 지위는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며 내가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자리에 올라섰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리더십은 관리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리더십과 관리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 책이라고 해서 구입해 보면 사실은 관리에 관한 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리더십과 관리는 큰 차이가 있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관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관리자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로 잘못된 인식이래요. 리더는 기업가이다. 사람들은 세일즈나 기업가들이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가들은 사업 기회를 찾고 발굴하는 일에 능숙하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욕구를 알아채고 이해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그것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기업가들 모두가 사람 문제를 다루는 데 유능한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기업가들이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리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아는 것, 즉 지식은 힘이다라고 말했다. 힘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곧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시간을 내어 유명한 대학교에 한번 방문해보라. 그곳에서 빼어난 지식과 지성을 지녔지만 리더십은 형편없는 과학자 혹은 사상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머리가 좋다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아까 제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지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하나만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리더십에 관해서 강연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네. 그런 누군가의 책을 베끼고 누군가의 지식을 베껴서 그냥 말로만 전달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 잘못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식은 복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잘못된 인식은 리더는 개척가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더십은 지위이다. 지위.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수천 명의 병사가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죠. 음.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였다. 그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고, 그가 제안하면 사람들은 그 제안을 존중했다. 그가 리드하면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그러니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먼저 클라우드에게 영향을 미쳐야 했다. 그가 바뀌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펴지기 때문이다. 영향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합니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네, 제 책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줬어요. 첫 번째는 성품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관계.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는 지식.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 번째는 직관.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다섯 번째 경험. 당신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여섯 번째는 과거의 성공. 당신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일곱 번째는 능력.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리더십은 영향력 그 자체이다 라고 합니다. 네. 리더십은 영향력 그 자체이다. 내가 좋아하는 리더십 경험이 하나 있다. 자, 봐봐요.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산책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아까 이거 말한 거, 시간 강사에 불과하다는 거. 네네. 리더십은 영향력 그 자체이다. 네. 자, 오늘은 제 2장까지 한 개의 법칙, 그리고 제 2장 영향력의 법칙. 네. 이거 두 가지 했고 내일은 또 이어서 할게요. 네. 아유, 이거 배울 때마다 리더의 길이 너무나 험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절대 꿈을 잃지 말고 네,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